3교시입니다. 3교시에서도 받아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는 1번 문제가 될 수 있고 4번, 그다음에 5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사실 정보관리에서 나오기 사실상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2번과 6번 같은 경우는 기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교시 같은 경우는 3번을 빼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보 관리에서도 향후 제출제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서브노트에 전부 다 담아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범정부 정보기술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단서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어떤 범정부 이의 참조 모형은 전사 아키텍처 구성에 필요한 어떤 정보와 구성 요소의 어떤 표준화된 어떤 분류 체계와 형식을 정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에 대한 목적은 전사적으로 쓰고 있는 아키텍처에 대한 일관성, 그다음에 재사용성, 마지막으로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별도 1달러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어본 항목은 범정부 EA 메타 모델에 대한 개념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제 도식화가 돼서 표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프레임워크라든지 참조 모형에 대한 구조들을 전반적으로 어, 성과 참조 모델부터 해서 5가지에 대한 어떤 참조 모형에 대한 유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부 사업에 대한 단계별 프로세스별로 참조 모형을 제시하시고 간략하게 구성도를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참조 모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크게 5가지가 참조 모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성과 참조 모델, 업무 참조 모델, 그 다음에 서비스 참조 모델, 데이터 참조 모델, 마지막으로 기술 참조 모델까지 이 5가지는 두음을 통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도 모델입니다. 제가 제시한 건 3.1인데요. 그 이후 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신 성수도를 물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큰 성수도가 어떤 단계로 모델이 있는지, 특정 항목은 뭐였는지 요거 중심으로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성숙도 모델 단계적인 부분을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숙도 수준을 어떻게 단계적인 형태로 개념들을 제시해 주시고, 수준별로 필요한 평가 항목, 세부 항목을 3단표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신다면은 문제 없이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성숙도 모델은 어떤 수립, 관리, 활용 이렇게 3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세부 항목 9가지죠. 9가지 세부 항목 측정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역량 수준을 정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많이들 보는 문제이고,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개념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확성과 일관성, 그다음에 무결성까지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설정돼야 되는 어떤 제약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유형으로서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물어본 거는 이 5가지 유형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과 그다음에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제약 조건은 이렇게 유형별로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요 항목별로 그 선언적 방법과 절차적 방법으로 이렇게 측면을 2가지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고려사항은 이렇게 사례별로 유형별로 고려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은 어떻게 객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속성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 그다음 마지막 키 무결성까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려사항. 예를 들어서 객체 무결성 같은 경우는 기본 속성은 널값이 불구하고 그다음에 기본 키는 유일성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집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조 무결성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 같은 경우는 외래키 값은 그 외래키가 기본키로 사용된 릴레이션의 기본값이거나 널값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고려사항으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려사항은 결국에는 이제 제약 조건 생성 시의 고려사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약 조건에 대한 어, 규칙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너무 이제 상위 레벨에서 물어본 문제라서
이런 부분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어떤 서브노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작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보면은 어떤 세 가지 요소와 어떤 기능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념을 보자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떤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미리 약속한 전송 교약 혹은 규칙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OSI 7개에 대한 어떤 계층적 구조마다 정의가 되어 있고 계층적 역할이 존재한다라고 어떤 간글로도 같이 표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항목인 프로토콜의 세 가지 요소는 이렇게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3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형식이나 어떤 신호 레벨을 규정한 것이죠. 데이터 포맷과 문법 형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멘틱 의미 같은 경우는 전송의 조작이나 오류 제어를 위한 제어 정보를 대한 규정을 한 것이고 이건 데이터 왜곡을 검출한다든지 오류 제어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접속되어 있는 객체 간의 통신 속도의 조정이나 메시지의 순서를 제어하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기능은 상당히,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부분만 다뤄봤습니다. 먼저 핵심적으로는 어떤 패키지들은 단편화, 그다음에 재합성에 대한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캡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층 요소인 어떤 TCP, IP에 대한 프로토콜, 계층 프로토콜의 핵심 키워드인 어떤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에 대한 어떤 세부 기능들을 같이 담아주신다면은 그게 문제없이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